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연은 ADAS 센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켄트로닉스 자율주행사업본부장 백순권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순권 전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기술이란 인감 감각을 기계 감각으로 보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제1회는 기본 센서, 제2회는 V2X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제3의 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백순권 전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요새 가장 핫한 자율주행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캠트로닉스는 일단 화학 기반의 사업으로 이제 성장을 한 회사고요. 이제 화학 기반에서 전자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제 자율주행 사업 쪽으로 이제 첫 걸음을 사실은 뛴 지 좀 됐지만 이제 두 번째 도약을 하기 위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사업이라는 부분이 단위 회사의 기술만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승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제조 쪽에서 또는 이제 부품업체 해서 토탈 한 26년 정도의 커리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의 설계와 개발 등을 맡고 있었고 전공으로는 청각에서 시작해서 지금 맡고 있는 시각까지 업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종사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토픽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율주행이 닫보인 상태, 이게 왜 그럴까? 아마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저도 제 차를 가지고 자율주행기 ADAS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하행선을 내려가곤 하는데 가끔 이 욕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바로 껴드는 그런 차량들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사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자율주행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고민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날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날씨와 사람은 이 변덕이 죽을 듯해서 사실은 그 복잡도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 업력을 쌓아왔고 고민을 할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현대차에서 아마 24년도부터 이 AGDP에 대한 기능들을 양산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릴리즈를 하겠다 하는 상황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시각 센서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까지 좀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난제들인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종사를 하면서 이 안전운행에 대한 토픽은 꽤 오래전부터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던 토픽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운전자 주의분산이라는 토픽인데요. 이건 안전 운행을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의장치의 조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 Eyes on the Road, Hands on the Wheel이라는 기본적인 이 명제에 입각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는 리자를 주관으로 해서 멘탈 로드에 대한 연구까지 하면서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실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주의 분산이 되었을 때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을 기계적인 감각으로 보완하는 기술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감각적인 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카메라도 그 카메라가 이미지를 매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감각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을 많이 해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감각에 대한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에이다스를 논하다 보니 그 중에 한 시각 청각, 그리고 균형각, 고유감각, 근감각 같은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무빙에 대한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시각하고 청각 2가지로 요약해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시각 청각, 청각은 사실 오늘 다룰 토픽은 아니지만 유로엔캡에서 실은 시각적인 부분도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청각의 신호를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워닝을 하거나 또는 청각 신호를 받아들여서 자동으로 또는 관제하는 곳에 위협 신호를 보내는 등의 논의가 사실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각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청각은 사실은 청각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다음 액션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 뇌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시각은 뇌과학 속에서도 행동을 즉시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감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본다라는 개념에서 시각 센서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약간 뇌과학 쪽에 메커니즘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카메라 관련된 이런 제1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센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 정의는 이 카메라 센서들은 또는 라이다, 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요. 그 센서들은 이 도로 복잡한 상황에서 바로 차 근처에 있는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눈 또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모방을 해서 색깔이나 거리, 깊이, 주변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들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런 올빼미 또는 말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렌즈나 이미지 센서나 또는 장착 위치 등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 힌트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카메라들, 그 다음에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현하는 단계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헐이라는 영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한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던 분들이 썼다라는 생각을 그때 감명 깊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문득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일 것 같은데요. 이게 프레데터 영화에서 나오는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가 쓰는 센서는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다 3가지의 퓨전 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데터라는 영화 안에서 이 사람의 직업은 헌터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동물이나 사람을 사냥하는 외계인이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과 대적을 할 때 저 마스크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적외선, UV, 엑스레이 등을 가지고 사냥감을 쫓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 안에 모든 기술들이 사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란 거는 이 영화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터가 왜 이렇게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지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3가지 센서들은 불행하게도 저 영화는 198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꽤 오래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센서를 통합하는 시도가 지금도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에 있다 보니 지금 카메라와 레이더와 이 라이다의 센서들을 퓨전으로 통합해서 쓰는 기술들을 현재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동일하게 지금 각각의
이 센서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골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아직 불완전하거나 또는 성숙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 센서들이 쓰는 정보를 취득하기엔 수단이 저런 파장들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우르는 물리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사실은 음향이라든지 저런 광학계통의 전형적인 물리 영역을 사실 깨지 않으면 좀 어려운 난제들이 이 안에 사실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쪽에 사실 동향은 지속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지금 저조도에서 단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서멀 카메라를 통해서 극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뎁스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카메라 등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D 컨스트럭션, 라이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가 갖고 있는 단점이 저 능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이 포토그래메트리에서 비롯된 뉴럴 그래픽이라는 기술들이 최근에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이 포토그래메트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진 측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전형적인 3D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3D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3D로 변환하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물론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제목을 아주 그럴듯하게 Near Instant Training of Neural Graphics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저렇게 많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3D로 변환했던 것들을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만 봤을 때 상당히 사실은 이 에이다스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부족한 그 3D 리컨스트레이션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명제는 에이다스 시스템에 쓰이는 카메라, 레이더 등은 차량 주변에 사실은 원거리든 근거리든 간에 주변의 정보들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 위험이 사실은 내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사각 지역에서 사실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처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관점은 V2X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실제 동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난제 중에 하나인데,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영상입니다.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나오는 요 분에 대해서 저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좀 희화화돼서 표현이 됐긴 했지만, 이런 블랙아이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자동차의 센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비가시 영역이나 이런 확장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커넥티비티 또는 확장된 센서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차량에 이로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V2X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2X도 사실은 차량에서 우리가 확대된 확대 개념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차량에는 여러 가지 센서와 제어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비클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큐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와이어드 솔루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캔이나 아마 이더넷 등으로 연결이 돼서 모든 기능과 정보와 이런 교류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제 V2X는 사실 그 와이어로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선을 통해서 지금 차량과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서 저런 필요한 정보들을 얻게 하는 이런 개념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차량 안에서도 이 센서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최근에 나온 사이버 보안 또는 클라우드 지원에 대해 요구 등이 있는 것처럼 V2X도 정확하게 센서나 디바이스,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거시적으로 좀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V2X는 통신 인프라 기반 위에 사실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명제를 정부가 쥐고 지금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거시적인 플랜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캠트로닉스도 실은 그 정부의 VTX 사업의 보조에 맞춰서 지금 2018년부터 판교에서부터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새만금이나 세종시 이런 부분까지 해서 RSU라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통신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정보나 센서들이 정보들을 교환을 하려면 VTX에서 통신 표준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신 사양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웨이브나 LTE VTX나 5G NR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웨이브나 LTE VTX가 서로가 용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교류함에 있어서 엑서스 레이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통신 표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다 보니 VTX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지금 통신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뒷단에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VTX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림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커넥티드카처럼 우리가 좀 핑크빛으로 사실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센서의 개수를 늘려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에서는 카메라를 적어도 14개 정도까지 추가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VTX도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연결성을 높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센싱에 대한 부분만을 다룬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센싱에 대한 부분을 다룰 뿐만 아니라 실은 필요한 지금 캐파는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정의입니다만 제 3의 눈은 인공지능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도 눈이라는 기관은 실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사물이 뭐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브레인에서 실제로 하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사실은 그 랭귀지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게 C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understand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3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거품도 있고 실제 상용화도 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이런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이 단계들을 표현하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주목해 본 거는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부분들의 기술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19년도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NLP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NLP 부분이 최근에 급속한 성장을 이룬 사실 기술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 비전 쪽에서 기술들이 사실 과거 제가 2011년도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봤던 그런 기술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음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이 영역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은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고 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될 이 과제들이 실제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청사진이 될지 아니면 좀 어두운 미래가 될지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동시에 실은 어둡다고는 표현했지만 이 어두운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저희나 또는 이거를 연구하는 기술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그 실제 개발에 관여를 했었고 몇 가지 면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몇 번의 영역별로 빅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개발에 그 종사를 했던 스피치 레코그니션 부분도 과거에는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통해서 HDA 툴캣이라는 요 부분이 사실은 주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몇몇 학자들의 사실 주도로 연구된 이 칼디라는 딥러닝 기반의 칼디라는 엔진이 나와서 사실은 상용 엔진을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음성인식 엔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어떤 프로세스들을 스킵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가지고 또 한 번의 도약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랭귀지 모델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스탠퍼드에서 나온 이 시리의 근간이 되는 SRILM이라는 이 랭귀지 모델, 이 통계학적인 기반인 기술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 중간 과정은 스킵하더라도 최근에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GPT-3라고 해서 이 기술을 사실은 그 넌 오거나이제이셔널 논프라피터블한 그 컴퍼니에서 사실 진행했던 부분들을 지금 영리기관에서 샀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사실은 기술이 지금 올라간 상태가 돼버렸고, 최근에 나온 지금 아마존에서 알렉사 TM이라는 기술이 조금 더 한 번 더 진일보된 기술로 아마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비전에 있어서는 11년도에 제가 체험했던 부분들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부분의 기술에 대한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지금 기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판단 이런 것보다는 인식에 사실 집중이 돼 있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역시나 이제 디벨롭먼트 툴들은 과거보다 굉장히 리치해져서 이 오픈CV나 욜로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지금 인공지능 측면에서도 아마 여러 번의 빅뱅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빅뱅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서 발전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브레인 뉴런이라는 그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인공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그 기술 수준을 판단을 해볼 때 지금 알렉사 TM 가장 근사하게 구현된 이 알렉사 TM이라는 기술이 사실 인간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을 처음 접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자율주행 기술은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모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때 자동차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A 방향으로 가야 될지 B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논의했던 게 2011년도인데 실은 22년도 거의 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난 지금을 지금 보면은 이제 레벨 3에 대한 탑재가 됐다라고 해서 기술의 그 과거 10년 동안의 그 기술 개발된 수준이 사실은 크게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장밋빛이듯이 아니면 정말 음성인식이 걸어왔던 암흑기가 몇 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아주 많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들 또는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에이다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전히 수년간 동안은 이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더 세 개 센서의 퓨전 형태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카메라의 기술들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그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 또는 T1, T2 컴퍼니들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품을 개발할 때 T1 회사들이 이 부분들을 턴키로 만들어서 개발했던 것들이 과거의 방법이라면 최근에는 이 기술들이 다 쪼개졌고 요 ECU 안에 들어갔던 소프트웨어들도 자동차에서 개발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지금 있는 T1 회사들의 그 고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지금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술의 엑셀러레이션을 위해서는 이 차량 제조사나 시스템 제조나 요소 기술의 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실 경쟁과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고요. 저희 회사도 실은 T1이나 자동차 제사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향후에 지금 두 번째 발자국 놓을 때 어떤 식으로 나야 될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2X는 세 가지 요소, 통신 인프라하고 센서 및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등의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V2X에 약간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안개로 인한 사고들,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아이스 이런 사고들은 매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일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일단은 V2X가 집중을 하고 단계를 넘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베네핏을 주는 쪽으로 발전을 한다면 V2X의 사실은 개발이 급속하게 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발을 정부나 차량 제조사나 운전자 등의 니즈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을 발굴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눈의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인지 수준에 있는 기술들이 판단하고 상황인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굉장히 얼마가 걸지는 모르지만 이 가능성과 기회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 그 기술들이 불과 한 십몇 년 동안 급속도로 개발이 돼 있나, 이것들을 사실은 좀 살펴보면 그게 사실은 데이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라는 데이터에 레이블링하는 수단의 혁신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2X와 그 다음에 이 ADAS 관련된 기술들은 아직은 경험해야 될 게 많고 아직은 탐구해야 될 게 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V2X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통신 인프라를 설치를 해서 생성이 되게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이런 선순화된 에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성숙된 기술을 가지고 사실 그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 센서, 그 다음에 이 V2X, 인공지능 이 세 개의 부분들이 사실 융합이 돼야만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지금 각각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제조사들이라든지 티어 1 또는 그 안에 알고리즘을 납품하는 이 기술 업체들이 공조를 하고 사실은 동반 성장을 해야만 저희가 그리는 ADAS에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루어지는 청사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ADAS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스텝을 수년 동안 사실 프랙티스를 해왔고, 그 안에서 영상 기반의 프로덕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ADAS하고 V2UX 두 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 그러니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래에 대한 V2X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술 또한 포텐셜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웨이브부터 CVTX,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OBU나 RSU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V2X 분야도 상당히 지금 에포트를 들여서 지금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ADAS하고 그 다음에 그 V2X 분야에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업력을 쏟아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지금 이 두 가지를 엮을 때 어떤 솔루션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사업화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시장과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동향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네임이 비욘다인데요,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가 그냥 시각적인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그 아이의 기능들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영역까지 아울러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캠트로닉스와 캠트로닉스의 브랜드 네임인 비욘드 아이가 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